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지금 무슨... 김만수가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갑질 영상을 재생한다. 이소희의 막말과 비아냥이 상견례장을 가득 채운다. 아가씨, 얘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낱 청소부 아저씨가 아니란다. 파혼을 선언한 시아버지 그리고 이를 인정 못하는 며느리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사옥. 김만수는 허리를 숙인 채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과거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굽은 허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호진의 결혼이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호진은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을 착실하게 모았고 이제 곧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이소희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만날 예정이라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호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아이일까? 그때 화려한 복장을 한 이소희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녀는 오늘 어그룹과의 명품 브랜드 협업을 위한 SNS 콘텐츠를 촬영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잘나가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김만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 자국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그런 김만수를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휴지를 던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냄새 나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 휴지도 좀 같이 버려주세요. 참, 손에 물 묻잖아요. 김만수는 묵묵히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김만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핸드폰 화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 지금 A그룹 왔어. 이번에 명품 브랜드랑 협업하게 돼서. 울자기, 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빨리 결혼해서 시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싶다. 그녀의 말에 김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아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며느리의 화려한 겉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청소부 복장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김호진은 며느리 이소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시아버지 직업은 뭐야? 나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지 스펙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나도 인플루언서인데 시아버지가 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김호진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면 며느리가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하셔. 원래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이소희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성공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 내 남자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어쩐지 우리 자기 스펙이 남다르다 싶었어. 김호진은 아버지의 직업을 은퇴 후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소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날 저녁 김호진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SNS에 올리려고. 시아버지 스펙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줘. 어떤 사업 하시는지, 혹시 대기업 임원하셨을 때 담당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 없어? 너무 궁금하다. 이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김호진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호진은 그런 이소희를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자기야, 나 우리 아버지 너무 자랑스러워. 역시 내 남자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소희는 김호진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습니다. 김호진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며느리의 조건적인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며느리의 허영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몰 웨딩을 원한다던 이소희는 어느새 호텔 웨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매일같이 명품 혼수, 초호화 웨딩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김호진은 그런 이소희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자금 좀 빠듯할 것 같은데. 김호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소희는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사업가잖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거야. 나도 인플루언서인데 체면이 있지. 김호진은 이소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허영심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밤마다 혼자서 대출 이자를 계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텐데. 김호진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화려한 결혼 준비와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만수는 아들 호진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힘든 노동도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이미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 시절 모았던 돈을 주식에 투자해 불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아들아, 결혼 자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을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만수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세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김만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함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무슨 일 있니?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결혼 준비가 좀 바빠서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김호진은 아버지에게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호진은 며느리 이소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소희는 어머니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가셔서 결혼 자금도 빵빵하게 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김호진은 며느리의 말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불안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호진아, 너 괜찮은 거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김호진은 황급히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김만수는 며느리의 화려한 겉모습과 아들의 초라한 속마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업가라는 거짓말에 취해 있었고 아들은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사옥의 복도. 김만수는 허리를 펴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친 화려한 인플루언서 이소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김만수의 마음속에 깊은 불쾌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그녀의 인성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그녀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이소희의 계정에는 매일같이 그녀의 화려한 일상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A그룹 본사에서 협업 미팅? 이라는 글과 함께 김만수가 일하는 대기업 사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 아이구나. 김만수는 다음 날 이소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인 회사 내부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녀의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이소희는 카페테리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자랑하며 연신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닦은 바닥에 미끄러져 이소희에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가씨, 괜찮으세요? 김만수는 이소희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소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팔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제게 부딪혀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소희는 방송을 끄고 김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왜 부딪히세요?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아, 진짜? 아저씨 때문에 옷 다 망쳤잖아요. 저 이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거든요? 김만수는 이소희의 막말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보고 이 아이는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이소희는 우연히 복도에서 청소 중인 김만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이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다가 남은 찌꺼기를 김만수가 닦고 있는 바닥에 버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냄새 나니까 알아서 치워줘요. 김만수는 이소희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만수는 그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뭐라고요? 아저씨,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소희는 김만수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김만수를 향해 막말과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만수는 그녀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아이와 결혼한다면 우리 호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오만함과 무례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며칠 후 호진은 소희와 함께 어머니 박현숙을 찾아왔습니다. 소희는 예쁘게 포장된 쇼핑백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명품 스카프예요.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앞으로 저 잘 부탁드려요. 현숙은 며느리의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 보이는 화려한 패턴은 현숙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숙은 평생을 소박하고 단아한 옷차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태도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호진의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이런 비싼 것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어머니는 명품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소희는 현숙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습니다. 호진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행동이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 괜찮다. 고맙다 얘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요즘은 사업이 잘 되세요? 저희 결혼 자금 때문에 혹시 힘든 거 아니신지. 소희의 말에 현숙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현숙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재산이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결혼 자금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는 괜찮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숙은 며느리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곧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거죠? 며느리의 노골적인 질문에 현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소희와의 통화가 끝난 후 현숙은 아들 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진아, 너 괜찮은 거니? 며느리가 너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결혼 준비가 좀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 소희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소희가 어머니한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호진의 말에 현숙은 실망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의 가식적인 행동에 속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가식적인 행동을 감지하며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 아이는 진심으로 우리 호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는 거였구나. 현숙은 그날 저녁 남편 김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숙은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유가 호진의 결혼 자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여보. 나 지금 일이 좀 바빠서. 아니, 일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호진이 결혼 이대로 괜찮을까? 나 며느리라는 애가 뭔가 좀 수상해. 현숙의 말에 김만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진이가 며느리의 갑질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내가 눈치챘구나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만수는 그 아이의 갑질을 확인한 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이는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의 SNS를 감시하며 그녀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이소희는 A그룹 본사에서 3차 미팅?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만수는 이소희가 다시 회사에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갑질을 녹화하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며칠 전 이소희가 김만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청소부와 경비원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그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김만수는 그녀의 갑질 영상을 확보한 후 동료 청소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동료는 김만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기가 막히네. 김만수는 동료에게 그녀의 갑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애가 다 있네. 저런 애가 우리 회장님 앞에서 천사처럼 행동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동료의 말에 김만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이중적인 태도는 김만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만수는 아내 박현숙을 만났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평소의 고단함 대신 분노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김만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그 아이의 갑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숙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소희가 남편에게 막말을 하며 커피 찌꺼기를 바닥에 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정말 이럴 수가. 현숙은 그녀의 갑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가식적인 행동과 재산을 노리는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 결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현숙은 그녀의 실체를 확인한 후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한정식 집의 상견례장. 이소희는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김호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부유해 보이는 부모님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이소희는 시어머니 박현숙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시부모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박현숙은 그런 며느리의 가식적인 태도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 호진의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위해 그는 평소 입던 청소부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소희는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녀는 김만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청소부 김만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김만수는 사람이 아닌 그저 청소하는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김만수는 며느리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소희는 시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눈치를 살피며 아첨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호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호진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김만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이소희의 아버지가 명품 시계를 김만수에게 건넸습니다. 김만수는 시계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시계 하나로 내 아들의 행복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오. 김만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소희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만수는 며느리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이소희가 김만수에게 막말을 하며 커피 찌꺼기를 바닥에 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호진이가 결혼할 상대의 본성입니다. 그 영상입니다. 이소희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소용없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그녀의 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만수와 박현숙은 아들 호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호진은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호진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박현숙은 호진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김만수가 녹화한 이소희의 갑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이소희는 김만수에게 아저씨, 여기 냄새 나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소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계속되자 호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야, 소희가 이럴 리가 없어. 호진은 영상을 부정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김만수가 호진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진의 손에는 아버지의 손에 박여 있는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호진아,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의 본 모습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 손으로 바닥을 닦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호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된 노동과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호진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텐데. 호진아,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모든 게 내 아버지가 널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진아, 이 결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이 엄마가. 부모님의 단호한 파혼 선언에 호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며느리의 거짓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모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파혼하겠습니다. 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직접 파혼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호진은 며느리 이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그만하자.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호진의 말에 이소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 자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결혼해야 해! 이소희는 울부짖으며 호진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호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너의 본 모습을 봤어. 너는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아니야. 호진의 말에 이소희는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파혼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호진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호진은 더 이상 이소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이소희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김호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결혼해. 나 이런 식으로 버려질 수 없어. 이소희는 울부짖으며 김호진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호진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김호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너의 본 모습을 봤어. 너는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아니야. 호진의 말에 이소희는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파혼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호진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 번만 봐줘. 우리 결혼해야 해.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호진은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봤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호진의 단호한 말에 이소희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파혼을 막기 위해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소희는 시부모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소희는 오열하며 시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했어요. 당신의 그런 모습,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은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이소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과 글들이 모두 가짜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갑질 인플루언서라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협찬을 해주던 업체들이 그녀에게 손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소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가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영심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홀로 남겨진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파혼 후 김호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아들의 방문 앞에서 호진아, 밥 먹으렴이라고 말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만수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호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다 이 애비가 잘못한 거야.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너를 속여야 했던 이 애비를 용서해라. 김만수의 말에 김호진은 방문을 열고 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을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니야. 아들아.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옆에 있어 줄게. 그날 저녁 박현숙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잡채,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갈치. 김호진은 며칠 만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김호진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혼 후 이소희의 가짜 삶은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소희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썩은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이런 걸 팔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마트 직원은 이소희의 갑질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됐어요. 당신 때문에 기분 다 망쳤잖아요. 사장 나오라고 해요.
이소희는 마트 직원에게 막말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영심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음식 이렇게 만들 거면 장사하지 마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됐어요. 당신 때문에 밥맛 다 버렸잖아요. 책임지세요. 아저씨, 버스 왜 이렇게 느리 가요? 빨리 좀 가요. 손님 죄송합니다. 됐어요. 당신 때문에 약속 시간 늦었잖아요. 그녀의 잘못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